안녕하세요. 저축을 부탁입니다. 곡물 ETF에 관심이 있는데 매수 방법과 매수 시기 정도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문의를 주셔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ETF가 어떤 거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돈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금이 오를까? 원유가 오를 것 같은데? 아니야. 콩이 오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미국이 오를 거야. 한국이 오를 거야.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거를 생각만 하고 있지? 그럼 뭘 사야 되지? 라고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ETF를 사시게 되면은 바로 돈과 연결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금이 오를 것 같으니까 금 관련된 ETF를 사면 네, 그러면은 이게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곡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산물, 콩, 뭐 이런 거를 말하는데 최근에 기준금리가 인상을 하면서 그 뭐라 그럴까 금리가 인상을 하니까 화폐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재화 그런 뭐 물건이라던가 뭐 콩, 뭐 이런 원유 뭐 이런 것들의 가격들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런데 원유 가격은 올라갔는데 아직도 곡물은 올라가지가 않았어요. 가격이 올라가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좀 전문가들이 곡물 투자에 관심을 가지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곡물 ETF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걸 차트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ETF를 어떻게 보시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주식 차트에서 이렇게 코스피 종목들도 볼 수 있고 코스닥 종목들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ETF 쪽에서 여기에 뭐 콩이나 이렇게 콩 선물이라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콩이나 농산물 이렇게 입력하면은 해당 ETF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좀 많이 하는 게 3대 농산물 선물이나 이 타이거 농산물 선물을 많이 하는데 요렇게 두 개만 비교해서 봐도 지금 굉장히 싼 상태죠. 지금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ETF 상태가 되게 싼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볼게요. 요 3대 농산물 요것도 네,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싼 상태다라고 보이시죠. 그리고 이런 예측을 하셨다라고 하면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을 한다? 그리고 농산물이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해외가 먼저 오르고 거기에 맞물려서 우리나라도 따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보통 기본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그 곡물 ETF를 사야 되겠다 그러면 해외를 사셔야 그게 좀 더 반응이 빠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국내 농산물을 샀는데 얘가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거죠. 바로 올라갈지 이렇게 또 계속 이렇게 가고 있다가 올라갈지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네. 아니면 여기서 더 떨어졌다가 올라갈지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호재인 건 사실인데 아 이제 너무 떨어져 있고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얘를 사다 보면은 앞으로는 올라갈 거야라고 예측하시는 건 맞긴 맞는데 그게 10년 안에 오르면 어떡해요? 아니면 그 20년에 오르면 어떡해요? 물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진 않겠지만 되게 속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반응이 오려면 아무래도 해외 거를 사야지 좋겠죠. 그래서 제가 ETF를 국내를 사는 방법, 그리고 해외를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해외에서 많이 하는 거는 요거예요. 이렇게 파워쉐어스 DB 이렇게 곡물 ETF. 네, 요거를 많이 하는데 얘도 지금 보시면은 2006년도에도 곡물 ETF가 괜찮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요때 2006년도 때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뭐 기준금리 인상한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너무 화두가 되진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보였지만 앞으로는 향후로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겠죠. 이렇게 치고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만약에 저라면 그 국내를 한다기보다는 해외를 사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삼성증권 어플에서 아이고 네 로그인까지 진행하고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왼쪽 하단 네모를 누르고 트레이딩에서
국내 주식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 현재가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요 이름이 있는 데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주식을 검색해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ETF를 따로 이렇게 조회해 보거나 바로 검색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 검색하실 때 뭐 콩이나 콩 이렇게 나오죠. 아니면 농산물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전문가들이 추천할 때에도 대표적인 ETF라고 많이 추천하는 ETF니까 요 둘 중에 하나를 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 타이거 농산물 선물 이렇게 눌러보면은 네, 이렇게 가격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현재 굉장히 싸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걸 보면서 이렇게 호가창에서 거래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호가창의 뜻은 이렇게 누가 5,445원에 팔겠다고 내놨고, 뭐 5,440원에 팔겠다라고 내놓고, 그 물량이 지금 7,495주가 있는 거죠. 이렇게 물량이 내놨고, 이건 사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놨고, 팔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요 위로 내놓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요걸 통해서 매수는 사는 거, 매도는 파는 거. 그래서 매수를 눌러서, 예를 들면 사는 거죠, 이렇게. 뭐 한 100주를 사겠다. 단가는 네, 5445로 사겠다. 이런 식으로 해놓는 거죠. 그러면 54만 4,500원으로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업무 시간 중에 평일이겠죠. 평일에 이렇게 거래를 해서 이걸 사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 되죠? 이렇게 차트에서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걸 보면서 어느 정도에 팔아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 한 요 정도 오면 팔아야지. 아니면 난 요 정도 오면 팔아야지. 아니야. 한 요 정도 오면 팔아야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 이렇게 팔아야 되는 시기들을 잡아놓고 이렇게 사는 거죠. 네.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겁니다. 국내는 비교적 간단해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종합계좌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눌러보면은 요 종합계좌에 돈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이 종합계좌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이렇게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고, 해외는 조금 복잡합니다. 해외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왼쪽 하단 네모에서 트레이딩에서 해외 주식에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외 주식 현재가라고 있죠. 여기에서 주식을 검색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미 검색을 해놨는데 검색은 영어로 하셔야 돼요. 네, 이 영어를 타이핑을 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이름을 잘 기억을 해놨다가 여기다가 잘 입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찾은 주식을 가지고 가격을 보는 거죠. 가격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고, 그리고 매수는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매수가 안 돼요. 네. 해외 주식 거래를 위해서 약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약정 신청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신청을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런 적합성을 진단 이런 거를 할 때 이런 거 동의, 이게 동의가 안 돼 있어요. 요거 두 개를 동의를 하시고, 약간 동의하시고, 요런 약정을 하시고, 요거 진행하시면 약정이 돼요. 이렇게 동의하고, 요거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고, 네, 여기 뜨죠. 이제 요걸 체크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동의한다라고 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국가를 다 선택해야 되는데 전체 선택해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선택해 놓고 등록, 그리고 또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하네요. 이렇게까지 해놓아서 모든 게 적합하고 등록되고 이런 체크가 다 완료가 되면은 나는 이제부터 해외 주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 원화를 가지고 ETF를 사는 게 아니라 그 해당 국가에 환전을 해서 입금을 해야 돼요. 네, 이 종합계좌에 있는 돈을 가지고 일단 이 종합계좌에 돈을 입금해놔야 되겠죠. 이렇게 입금해놓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환전을 통해서 뭐 달러를 입금해 놓든 뭐
위안화를 입금해 놓든 이런 식으로 입금을 해놔야 돼요. 이렇게 갖고 있는 외화를 가지고 ETF를 사는 겁니다. ETF를 살 때에는 네, 여기 수량 입력하고 단가 입력해서 입력하면 되겠죠.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가격을 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건 미국 거니까 18달러 뭐 83센트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10주 단가는 살 거니까 18달러 얼마였죠? 060 네. 8.60 네. 이런 식으로 입력해 놓고 매수를 누르게 되면 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거래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하는 방법이랑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국내 ETF가 있고 해외 ETF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ETF를 사는 거는 내 정보가, 내 지식이 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분야든, 어떤 분야든 이렇게 ETF로 다 있는 겁니다. 사고 팔고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국내 주식에서 주식 현재가에서 이렇게 ETF를 보게 되면은 글로벌 인프라, 뭐 한국 배당 성장, 고배당주 이렇게 관련된 섹터마다 ETF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가 지금 돈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차이나 레버리지가 돈이 될 것 같아. 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중국이 돈이 될 것 같아. 아니면 코스피가 돈이 될 것 같아. 코스피가 50개 종목, 그러니까 대기업이겠죠? 이 대기업, 50개 기업, 이렇게 선별된 애들. 얘네들이 돈이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면은 요걸 그냥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산업재도 있고 금융도 있고 막 이렇게 있죠. 철강이 앞으로 오를 것 같아. 라는 것들을 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어떻게 사느냐? 먼저 가격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싼지 안 싼지를 봐야 되니까. 이렇게 농산물을 봤는데 농산물이 지금 현재 싼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사도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이렇게 국내 ETF 같은 경우에는 내 종합계좌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바로 이렇게 ETF를 사시면 되는 거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거래할 수 있게끔 신청해 놓고 그 다음에 그 해당 원화로 뭐 달러가 됐든 위안화가 됐든 그 원화로 바꿔서 그걸로 사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면은 제가 요거까지 설명드린 것 같아요. 요 매수 방법은 설명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매수 시기가 중요한 거잖아요. 결론은 내가 샀는데 내일부터 바로 오르면 너무 좋겠는데 내일부터 바로 안 오르면 어떡하지? 요런 게 이제 골치가 아픈 거죠. 그래서 이제 매수 시기를 보는 건데 지금 매수 시기가 맞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기준금리가 올라갔고 그게 당연히 물가를 반영을 시키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매수 시기인 건 맞는데 내일 당장 오를 거야, 일주일 안에 오를 거야, 한 달 안에 오를 거야, 6개월 안에 오를 거야, 이건 예측 못 해요. 이거는 어떤 전문가도 예측 못 합니다. 그냥 그 기다리는 겁니다. 예,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기관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전문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이랑 다르게 저희 장점이 뭐죠? 저희 장점은 꼭 거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펀드를 유치한 그 펀드 매니저나 아니면 기관들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자금을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기가 기다리고 지금 현찰을 보유해야 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주식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리스크가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일반 개인들은 이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나는 안 사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네. 현찰로 갖고 있어도 되는 거죠. 이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나 뭐 이렇게 큰 이런 전문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일반 개미가 유리한 장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기다릴 수는 있는 건데 반대로 이 단점이 뭐냐면 정보의 부족이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 튀고 올라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ETF 거래를 하거나 주식 거래를 하실 때에는 얘가 금방도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도 묶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정도의 계획은 세우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곡물 ETF는 몰라요. 관심이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펀드 쪽에 전문적으로 이제 많이 공부를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지, ETF 쪽, 뭐 이런 쪽으로는 이제
뭐 많이 공부를 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 정도까지는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4차 산업 관련된 ETF를 투자했다가 지금 현재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저는 4차 산업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앞으로의 전망들을 많이 보면서 '아 얘는 앞으로 상승하겠구나.' 이런 정보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4차 산업 관련된 ETF는 샀습니다. 그런데 곡물은 실은 그 정도까지는 모르고 있어서 어 어 그 정도까지 잡아 들이지는 좀 못할 것 같아요. 매수 시기 이 정도는 못 잡아 드릴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사셔도 크게 손해 안 보고 장기적으로 보유하셔도 '괜찮겠다.'라는 것까지는 판단이 되는데, 한 6 월쯤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한 1년 뒤쯤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바로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요런 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답변이 됐을까요?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거나 이런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오픈 채팅으로 물어봐 주시거나, 아니면 요렇게 댓글로 또 문의 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제작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